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의원입니다.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한편으로 혁신과 경제 체질을 개선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 재분배와 복지를 강화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추구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해고되거나 가게 문을 닫으면 낭떠러지로 내몰리는 저복지 수준입니다. 국민의 삶이 불안한 이유이고 경제의 구조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과거식 성장 엔진에 집착하고 복지를 늘리자고 하면 퍼주기로 규정하는 낡은 보수의 발상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반면 창의를 꽃피우고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 경제를 가꾸기는커녕 더 관치적인 발상에 얽매이고 성장론을 분배론으로 덮어버리고 조세 일자리 등 경제정책마다 표계산과 정치공학을 앞세우는 낡은 진보의 발상으로도 결코 유능하고 성공적인 정부가 될 수 없습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여러 곳에서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부총리께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축에서는 수요 측면에서의 소득주도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이고 또 다른 축에서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혁신 성장이 필요하고 그 두 축을 지탱하는 기본은 공정 경제가 돼야 된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질문은 소득주도 성장론만 가지고 안 되는 논리적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내수를 진작하고 그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와 사회구조의 생산성과 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 성장에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바탕이 되었던 아이러 논문의 논거는 뭐였습니까? 임금주도 성장론이었죠. 임금주도 성장론이었죠. 예, 임금 꼭 그거 플러스 이제 포용적 성장도 같이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논문에도 보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부합합니까? 부합하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은 저희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은 어떤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 구조나 또 사회 구조로 봤을 적에 또 소규모 개방 경제의 측면으로 봤을 적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측면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도 여기에 많이 믹스되어 있는데 케인즈 유효 수요 이론은 단기적인 경기 대책, 불황 탈출책 이런 것이지 성장론은 아니라는 이른바 정리된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케인즈가 얘기하는 그런 수요 진작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경기 대응 측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성장을 통한 중장기적인 구조개혁과 함께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자 하는 것을 같이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며칠 전 벤처기업 방문하셨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갔습니다. 어떤 메시지 전하고 싶어서 갔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우리 경제 구조에 너무나 구조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강조도 중요하지만 혁신 성장 측면에서의 창의와 혁신이 꽃피우는 그런 측면을 같이 좀 강조하고 싶어서 현장을 열극적으로 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보고 혁신 성장에는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가신 거죠? 그것보다는요, 의원님, 지금 두 가지 축을 제가 다 강조를 하고 있고 균형 잡히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에 소득주도 쪽이 조금 많은 메시지가 나가서 시장과 기업 또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균형 잡히게 저희 정부가 이런 측면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는 측면에서. 네, 좋습니다. 그럼 기왕이면 방문 이벤트 말고요. 그런 문제를 정부 부처 간의 체계적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구조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경제장관 회의라든지 이걸 주재하면서 우리 혁신 성장을 위한 네 가지 축 얘기라든지 또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 시장에서 제대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틀을 경제장관 회의나 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체계적으로 책임 있게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그리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런 정도의 기조이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무슨 소득 주도니 투자 주도니 이렇게 갖다 붙이면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한 것이죠. 특정 성장론을 과도하게 앞서면 도구마에 빠지게 되고요. 정책들을 편식하게 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성장도 강조하고 있고 그 바탕으로 공정경제가 주축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성장은 결국 제도 개선, 기술 혁신, 인적 자본 확충, 경쟁 정책, 구조 개혁 이런 것 통해서 생산성 높일 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시에 소득 주도 성장론 자체는 입론의 근거나 연계고리는 사실 취약해요. 그러나 그 문제 제기는 정책적 수용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조개혁도 원활히 되기 위해서 또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 복지 수준, 소득 재배 부분 기준 강화하는 그런 정책적 조합이 좋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그 소득주도 성장에서 그 단기적으로 그와 같은 일자리나 또는 소득 인상을 통한 내수의 진작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한 그 인적 자원의 그 질 높은 노동력 또는 보다 많은 경제활동에 참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측면도 소득주도 측면 성장에는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해서 도구화하면 정책 수단이 제약되고 제대로 된 경제정책의 조합이 못 이루어진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네, 전 동의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최저임금의 인상 추세 3년 동안 10,000원 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금년에 이제 16.4%라고 하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됐습니다. 내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최저임금을 올리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속도라든지 그 정도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면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3년 만에 1만 원. 기준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제정책은 기준이 있어야죠. 우선 그 아까 우리 총리님께서도 비슷한 다른 점에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5번의 대표께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것도 있지만 저희가 볼 적에 재정당국 책임자로서 저는 기준을 여쭙습니다. 네, 중위소득의 하한 50% 정도 밑으로 50% 정도를 저희가 중산층의 하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돈이 10,000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10,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거기다 딱 맞출 수는 없지만 비교적 그런 논리로 하면은 아마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은 꼭 3년 만에 10,000원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 합리적으로 보자. 뭐 이런 취지입니까? 그 부분은 금년에 이제 저희가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면서 이제 직접 지원까지도 정책을 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해 계셨습니다만은 내년에 시행을 해보면서 조금 네, 숙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너무 급격히 오르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영세 중소상공인도 어려워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과 임금 인상분 직접 지원 3조 재정 투입한다는데 뭐 어려워지는 분 돕겠다는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최저임금 제도의 운영입니까? 그 3조 원 직접 지원에 대한 정책 발표는 그 의원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발표한 바로 다음 날 그걸 발표를 했는데 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주는 말씀 주신 것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충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인 것인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했을 적에 예상될 수 있는 그 고용의 감소 측면을 정부가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정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와 같은 직접 지원이 항구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또 적절한 시기와 그 운영을 통해서 우리 시장이 연착륙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총리께서는 지금 뭐 1년 해보고 보자는 건데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 부분요. 1년. 근데 하다가 중간에 끊을 수 있나요? 이제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예, 1년. 그다음에 부총리께 제가 정말로 정색하고 묻습니다. 전달 체계 기준, 현장 확인 문제 자신 있으세요? 지금 저희 TF가 구성이 돼서 그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의 전달 체계가 사실 굉장히 짚어볼 게 많습니다. 연말까지 지금 거의 해당된 전 부처가 아주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 해보는 제도고 또 그 전달 체계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서 저희가 EITC라든지 이 국세청을 통해서 한 그쪽 일들을 조금 도움을 받으면서 연말 안에 준비를 좀 차질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영세 사업자들을 돕겠다고 합니다. 3조를 넣어서요.
그러나 지속할 수도 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서요. 정부가 더 큰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념하십시오. 예, 잘 알겠고요, 의원님. 아까 제가 1년 하고 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다기보다 본 의원도 최저임금의 인상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성적으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원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크지 않습니까? 이게 원하층 문제나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잘못 이야기하다 표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이 이걸 해결을 못하고 민망하니까 그 직무유기가 민망하니까 투표에 도움되고 뭐 손쉬운 기루니까 최저임금에 지금 너무나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경제정책이 왜곡되고 오히려 일자리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려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네. 그 의원님 그 문제의식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데 굉장히 요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타협을 이루기에 그 적절한 그 쌍방이 포지션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이나 이 취약계층이나 또는 취약한 노척에 있는 부분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재정을 통한 지원 같은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그 올려놓고 그러고서 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서로 간의 양보와 그 뭐라고 할까요? 희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기반 만들기를 위해서라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이런 정책들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에서 인상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금 근로장려금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지만 지원폭이 좁아요. 100만 원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걸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생애주기형 복지를 체계적으로 해서 대처하는 것이 서민을 정말 도와주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서 막 이 깃발처럼 흔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방식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에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요. 그 방식도 저희가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부총리의 해법 무엇입니까? 비정규직이 동안에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너무 이제 남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임금 격차 문제라든지 이 비정규직 문제를 좀 또 남용을 좀 방지하는 것을 해결했다는 생각이고 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을 좀 해야 되겠고요. 또 비정규직 쪽에서 또 그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면서 좀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유제한 방식을 추진하시겠습니까? 격차를 줄여가서 사용 동기를 줄이는 방식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개가 같이 좀 조합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연금형 임금 체계 지금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과도하다고 보십니까? 좀 과도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 연봉형 그 보수 체계가 너무 좀 심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사회의 비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어려운 저소득층 근로자가 더 좋아지고 이 소외감을 안 느끼려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또 비정규직 임금의 상승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직무급 제도의 도입 같은 것이 같이 병행되면서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것이 같이 고민돼야 되는데 한쪽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요. 근데 왜 이런 정책이 잘 안 되냐면 정치권은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표 안 되는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표가 깨져서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또 정부 국회에서 여러 정당 간에 같이 고민을 해주고 하면 더 낫지 않겠어요? 동감을 하고요. 그 기본적으로 성과와 적정한 그 보수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와 같은 그 직무급 내지는 성과급 또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 노사 간의 그 어떤 합의나 타협이 결여됐던 절차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총리께서도 노동계도 만나시고 설득도 하시고 대통령도 나서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건의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저도 만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회의나 이 채널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이런 개혁과 연관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조금 나은 쪽에 계속해서 소득이 더 가고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더 소득이 늘지 않고 대신 또 사람을 안 뽑게 되니까 청년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그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죠. 의원님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부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쪽도 같이 저희가 균형 잡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메시지가 워낙에 이제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서 마치 뒷부분을 정부가 간과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같이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서민을 위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고민해야지 뭐 일자리 이렇게 해서 피켓처럼 들고 다닌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청년 일자리 줄일 수도 있고 하니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원하청 문제 때문에 다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네. 해법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대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엄정하게 조사 제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하도급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동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요. 원하청 문제의 이 불균형, 네.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가 약자한테 더 많은 부담을 안기는 이 전가 구조 있지 않습니까? 예. 서민들이 피 눈물을 흘리는 이 전가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국 경제가 고도의 발전을 달성해 오는 과정에서 국내 시장이 수요 독점적인 구조로 만들어졌던 그런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산업의 경우에는 한두 개의 기업이 들어가 버리면 그 시장 자체가 포화되는, 따라서 그 산업에서의 어떤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 하도급 기업에게는 거래할 수 있는 대기업이 한두 개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원천적으로 이 협상력의 열이 상태에 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관해서 현행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엄정하게 조사해서 제재하는 한편 그와 관련된 하도급법의 법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그 대기업들이 전속 거래를 강제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너무 상세한 경영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금지하는 기술을 것을 법으로 하겠습니까? 뭐로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하도급법의 개정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개정이 취지는 알겠는데 법으로 할 경우에는 무리가 안 생길까요? 현실적으로 딱딱한 경성 법률의 모든 어떤 목적을 다 이루려고 한다면 상당한 무리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에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항을 담되 그것을 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성 법률 또는 상생 협력의 모델을 통해 가지고 연생 법률 얘기는 국민들이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법이나 시행령처럼 이렇게 딱 규정화된 그런 어떤 하들로 경성 법률이 있는 한편 또 한편은 여러 가지 업계에서의 어떤 상생 협력 모델이나 또는 베스트 프랙티스와 같은 그런 모범 기준을 통해 가지고 이해 당사자들이 상호 협력하는 모델을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연성가 모델, 그러니까 연성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뚝딱뚝딱 행정 조치나 법률로서 임금 격차를 줄여갈 수가 없어요. 예. 원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부터 내각부터 우리 국회 모두가 네. 서로 힘센 쪽에서 양보를 좀 구해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노사관계 문제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문제이지만 이런 어떤 그 노동시장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간의 지속적인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 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기득권을 일정 정도 양보하는 타협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성과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하셔야 됩니다.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소 주장해오는 우리 김 위원장께서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그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업무에 직무에 충실하는 한편 또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경제 컨트롤 타워로 해서 여러 부처가 협업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 문제를 보면 전통적인 그런 공급 독점 말고 원청의 수요 독점, 그다음에 인터넷 모바일과 같은 연결망 독점, 새로운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중소상인들을 아주 힘들게 해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ICT 산업의 문제는 그 자체의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산업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어떤
공정거래법의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경쟁 당국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나 조치 결과를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또 자체적으로 이 지식산업 전담 부서를 만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경쟁력의 향상을 촉진하는 혁신을 부추기면서 동시에 그것이 인접시장에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신산업 정책과 또 스타트업 정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업도 노동자를 해고할 자유와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줄 이익 이 두 가지를 다 누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은 그러면 결혼 못하고 아이 못 낳습니다. 결국 인적 자본 숙련 형성 다 안 되고요. 기업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떤 해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어떤 해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그동안의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떤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법제도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해관계자들의 상생협력의 모델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코스트 없이 경제 질서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론 정책도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얘가 제 업무 소관을 넘는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경제 컨트롤 타워 내에서 부총리를 중심으로서 이 범정부적인 협업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님이 내각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원하청 문제 등 다 해결하는 것이.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자중하는 태도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복지 늘리는 정부 정책 반갑습니다. 저희 국민의당도 기초연금, 아동수당 같이 공약 다 했습니다. 필요한 재원이 많이 드는데 정직해야죠. 핀셋 증세로 되겠습니까, 부총리? 핀셋 증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이 여러 가지 세제 개편하면서 일자리 확충이라든지 소득 재분배 또 일부 재원 확충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핀셋 증세란 말에는 제가 조금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쓰임새 더 커질 텐데 내년에도 세제 개편안 증세 내겠습니까? 어쨌든 세제 개편안은 이제 법률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해년마다 매년 냅니다. 다만 이제 어떤 내용을 내야 될지는 또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가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있기 때문에 매년 내죠. 그렇지만 이제 커다란 명목설 인상과 같은 그와 같은 정책의 변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고소득층 대기업 이번에 증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더 그분들에게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증세할 무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으로서 정부 입장에서는 증세 문제나 어제도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보이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고 우선은 그러니까 무음이 금년에 없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올해 많이 올리니까 그죠? 올린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은 이리저리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도 증세 검토 추가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자 그러면 그 부분 빼고 내년에 조세 개편안을 올리려면 이번에 안 한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거 내겠습니까? 의원님 그 말씀은 이제 아마도 추가 재원이 필요해서 재원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증세 내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정부 입장은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안 낸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잘 논의되도록 저희가 협조하면서 하는 것이 우선 당면 문제고요. 내년 이후에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구성될 조세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핀셋 증세의 논리로는 복지국가로 가는 국민적 동력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인기를 위해 세금 문제를 한번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의미 있는 추가 세입 기반 확대 자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을 여권 전체가 자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권 교체 넉 달 지났습니다. 운전대는 대통령과 내각 그리고 여당이 단단히 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은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럴 때만 정말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추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한 정당, 한 정권이 과연 해결해낼 수 있습니까? 한 테이블에 모여서 인기 있는 정책, 인기 없는 정책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욕도 같이 먹고 꿈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민생을 위한 새 정치입니다. 당리당략, 우격다짐, 국민들 힘든 삶 앞에 잠시 내려놓읍시다. 따라오라는 일방적 협치론도 거두어 주십시오. 우선 복지와 조세에 관한 여야 정당 간 정책 연합부터 합시다. 협치를 위한 논의틀을 만들고 거기서 함께 내비게이션을 만들자고 촉구합니다. 성과를 모으면 이어서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 연합까지 해봅시다. 20대 국회에서 담대하게 해봅시다. 아니면 늦습니다. 정책 발표와 설명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책은 공약과 달라 정성껏 다듬어내야지 기분 내기식으로 막 뿌리면 나중에 아무것도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에게 자신 공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공약에 있으니 발표하고 추진하는 시기라면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고 설사 실행에 들어가더라도 기득권층의 집요한 반발 때문에 성공하기도 어렵고 정착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귀중한 시간입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울 출신의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